당신이 오늘 아침 일어나 스마트폰 화면으로 확인한 증시 뉴스는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고 화려하게 떠들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마트 계산대 앞이나 주유소에서 느끼는 공기는 그 뉴스 속의 화려한 숫자들과는 너무나 다를 것입니다. 마치 누군가는 끝없는 파티를 즐기고 있는데 당신만 그 초대장을 받지 못한 채 문 밖에서 서성이는 기분이 들지도 모릅니다. 거대한 호황이라는 단어가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할수록 당신의 지갑과 통장은 이상하게도 점점 더 얇아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도대체 이 거대한 부의 흐름은 어디에서 시작되어 누구의 주머니로 흘러들어가고 있는지 진지하게 의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2026년 초이고 우리는 다시 한번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 매혹적인 자산 거품의 꼭대기 위를 걷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단에 설 때마다 역대급 경제 호황을 약속하지만 그 약속 뒤에는 차갑고 냉정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백악관과 재무부 관료들이 쏟아내는 장밋빛 전망은 당신을 안심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붕괴를 막기 위한 필사적인 방어막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와, 잘됐다고 박수를 치며 지나치지만 눈치 빠른 소수는 이미 조용히 자산의 위치를 옮기고 있습니다. 이 흐름을 이해하는 사람과 외면하는 사람 사이의 격차는 앞으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잔인하게 벌어질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미국 정부와 연준이 어떻게 돈의 물줄기를 인위적으로 비틀고 있는지 그 거대한 설계도를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 미국 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금리와 유동성, 그리고 정부 정책이라는 서로 다른 세 가지 거대한 기둥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는 마치 서로 독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주식 시장 붕괴를 막겠다는 단 하나의 목표를 향합니다. 주식 투자를 도박이라고 치부하며 눈을 돌리는 순간 당신은 거대한 부의 이전 게임에서 스스로 기권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대로 정부가 모든 것을 지켜줄 것이라 믿고 무리하게 빚을 내어 시장에 뛰어드는 것은 더 큰 자살 행위입니다. 첫 번째 단서는 은행들이 서로 돈을 빌릴 때 사용하는 도매금리와 당신이 대출받을 때 적용되는 소매금리의 차이입니다. 정부는 도매금리를 낮추어 자산 시장을 부양하고 싶어 하지만 연준은 인플레이션 재발을 두려워하며 브레이크를 밟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금리를 더 빨리 내리라고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연준 의장은 신중함을 유지하려는 미묘하고 위험한 줄다리기가 진행 중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싸움의 결과에 따라 당신이 감당해야 할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자산의 운명이 결정될 것입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내려가는 금리를 이용해 거의 공짜에 가까운 비용으로 돈을 빌려 주식시장으로 막대한 자금을 쏟아붓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내려간다는 소식이 들려와도 은행의 두꺼운 금고문이 당신을 향해 자동으로 열리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부자들은 낮아진 금리를 이용해 부실한 빚을 정리하지만 정보가 없는 사람들은 가장 위험한 순간에 빚을 늘리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이제 우리는 금리보다 훨씬 더 은밀하고 위험하게 작동하는 두 번째 엔진인 유동성의 세계로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지난 몇 년간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며 QT라는 이름으로 시중의 돈을 강제로 빨아들이는 고통스러운 긴축 작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2025년 12월 그 약속은 유동성 관리라는 아주 모호하고 어려운 기술적 용어 뒤로 조용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뉴스에서 떠드는 복잡한 용어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단순히 잠겨있던 돈의 수도꼭지가 다시 열렸다는 뜻일 뿐입니다. 중앙은행이 단기 국채를 다시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은행 시스템 내부에는 수십억 달러의 새로운 현금이 조용히 주입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 찍어낸 돈이 세상에 나올 때 가장 먼저 당신의 월급 통장이나 지갑으로 들어오는 일은 없습니다. 그 돈은 주식시장과 부동산 같은 자산시장으로 먼저 흘러들어가 실물 경제와 상관없이 가격표만 부풀려 놓습니다. 이 시차는 경제가 건강하다는 착각을 일으키지만 사실 당신의 구매력이 자산 가격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돈의 수도꼭지 바로 밑에 있는 은행과 대기업들은 맑은 물을 마시지만 당신에게 도착할 때는 흙탕물만 남게 됩니다. 이 돈이 긴 여행을 마치고 마침내 동네 마트에 도착했을 때 그것은 오직 더 비싸진 가격표의 형태로만 나타납니다. 결국 당신은 오늘 지갑 속에 있는 현금 가치가 녹아내리는 것을 지켜보며 남들의 자산 잔치를 강제로 후원하는 셈입니다. 지난달
카드 명세서를 꺼내어 당신의 생활비가 공식적인 물가 상승률보다 얼마나 더 가파르게 올랐는지 직접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은 정책 실패나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 빚을 진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저축한 사람들을 희생시키는 구조적 설계입니다. 이 냉혹한 게임의 법칙 안에서는 자산을 가진 자가 살아남고 현금만 움켜쥐고 있는 자는 천천히 말라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고 해서 당장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모르면 당신은 확실하게 그리고 천천히 가난해질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거대하고 눈에 띄는 세 번째 축인 정부의 무절제한 재정 지출 이야기를 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미국 정부는 군사비와 복지 그리고 각종 보조금을 위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는 지구상 가장 큰 소비자가 되었습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걷어들이는 수입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은 만성적인 적자 상태가 이제는 새로운 표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훨씬 많은 가게는 언젠가 파산하고 거리로 나앉게 된다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빚이 시스템의 오류가 아니라 필수적인 연료로 작동하는 완전히 다른 물리 법칙의 세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빚의 탑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중앙은행은 언제든지 필요한 만큼의 달러를 찍어낼 준비를 마쳤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사주지 않으면 연준이 그 빈자리를 조용히 메우며 시스템의 수명을 인위적으로 연장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식시장에는 더할 나위 없는 호재이지만 당신이 가진 현금의 가치에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끔찍한 소식입니다.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해 화폐의 구매력을 희생시키겠다는 정부와 연준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고 명확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펼쳐질 미래는 단순한 폭락이 아니라 자산 가격은 폭등하고 화폐 가치는 폭락하는 기괴한 혼종이 될 것입니다. 이제 거대한 돈의 엔진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정부가 집중적으로 자금을 쏟아붓는 구체적인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해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핵심 광물과 희토류 공급망 분야입니다. 정부가 광산 기업의 지분을 직접 사들이고 수억 달러를 투입하는 것은 그들이 이 산업을 절대로 죽게 두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최대 주주이자 가장 큰 고객이 되어주는 산업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국가의 생존 전략입니다. 두 번째로 돈이 몰리는 곳은 인공지능과 이를 뒷받침할 거대한 데이터 센터, 그리고 전력 인프라 구축 현장입니다. 백악관은 행정명령을 통해 복잡한 규제를 단번에 제거하고 이 거대한 프로젝트들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길을 터주고 있습니다. 칩스법이라는 명분 아래 천문학적인 보조금과 세제 혜택이 특정 반도체 기업들의 금고 속으로 거침없이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가 기업의 지분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까지 생겨나면서 공공과 민간의 경계가 희미해지는 현상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러한 움직임을 단순한 뉴스로 넘기지 말고 정부가 어디에 안전 그물을 쳐두었는지 알려주는 신호로 읽어야 합니다. 관세 장벽과 보조금, 그리고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모두 한 곳을 가리킨다면 그것은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거대한 흐름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특정 산업을 밀어준다고 해서 그 안의 모든 기업이 당신에게 수익을 안겨줄 것이라는 착각은 위험합니다. 국가가 주도하는 거대한 호황 속에서도 승자와 패자는 잔인하게 갈릴 것이며 무작정 뛰어드는 사람은 희생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대한 권력도 정보도 없는 일반 투자자인 당신은 도대체 무엇을 준비해야 이 격동의 시기를 버텨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전략은 자신의 위치를 냉정하게 인정하고 거대한 정보의 비대칭성을 받아들이는 겸손한 태도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은 백악관 비밀회의나 연준 이사회의 밀실 토론에 초대받을 수 없지만 그들이 남긴 흔적은 추적할 수 있습니다. 금리 발표나 재정 적자 규모 같은 딱딱한 숫자들을 단순한 뉴스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암호문처럼 읽어야 합니다. QT 종료라는 뉴스를 들었을 때 안도할 것이 아니라 이제 돈의 가치가 또 한 번 희석되겠구나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재정 적자가 1조 달러를 넘었다는 헤드라인은 나라가 망한다는 공포가 아니라 정부 지출이 어디를 떠받치고 있는지 묻는 신호입니다. 두 번째 전략은 당신이 지금 소비자라는 약자의 위치에 있는지 아니면 투자자라는 강자의 위치에 발을 걸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근로소득에만 의존하는 삶은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세금에 가장 취약하며 시간이 갈수록 구매력을 약탈당하게 됩니다. 반면 아주 작은 지분이라도 기업의 주인이 되는 순간 당신은 이 약탈적 구조의 피해자에서 수혜자로 조금씩 이동하게 됩니다. 물론 투자는 언제나 손실의 위험을 동반하며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 시장은 그 어느 도박판보다 냉혹합니다. 급등하는 테마주를 뒤늦게 쫓아다니며 빚으로 베팅하는 것은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의 먹잇감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이 영상의 핵심은 당장 주식 계좌를 열어 공격적으로 투자하라는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라 게임의 룰을 이해하라는 경고입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첫걸음은 지루하지만 강력한 인덱스 펀드를 통해 시장 전체의 성장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개별 기업의 흥망성쇠를 맞추려 애쓰기보다 미국이라는 거대한 자본 시스템 자체가 붕괴하지 않는 한 살아남는 길을 택하십시오. S&P 500이나 나스닥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 ETF를 매달 꾸준히 사모으는 것은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강력한 방어막입니다. 그 위에 여력이 생긴다면 앞서 언급한 정부 정책이 돈을 쏟아붓는 전략 산업들을 조심스럽게 공부하며 비중을 늘려가십시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빨리 부자가 되느냐가 아니라 거대한 돈의 흐름이 바뀔 때 휩쓸려 나가지 않고 버티는 힘입니다. 정부와 연준이 판을 어떻게 새로 짜고 있는지 이해하고 그 판 밖에서 불평만 할 것인지 판 안으로 들어올 것인지 결정하십시오. 2026년은 금리와 돈 풀기, 그리고 새로운 무역 전쟁이 뒤엉키며 수많은 변곡점을 만들어낼 혼란의 해가 될 것입니다. 뉴스가 쏟아내는 소음과 공포에 휘둘리지 말고 그 이면에 흐르는 거대한 자금의 이동 경로를 집요하게 추적해야 합니다. 돈이 빠져나가는 곳은 사막처럼 메마를 것이고 돈이 몰리는 곳은 아무리 비싼 가격이라도 더 오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복잡하고 위태로운 경제의 흐름 속에서 당신만의 방향을 찾는 작은 나침반이 되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정부와 연준의 인위적인 개입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감정을 배제하고 냉철하게 그들의 다음 수를 읽어야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의 게임 룰이 투자를 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을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내리든 그것이 막연한 공포나 무지가 아니라 명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의식적인 결정이기를 원합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며 단순히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숫자의 껍데기에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야 할 시간입니다. 이 정책은 과연 누구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졌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 비로소 진짜 돈의 흐름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정부와 연준의 거대한 자금이 어디를 향해 흐르고 있는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추적하는 습관을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이 질문들을 머릿속에 계속 담아두면서 당신만의 흔들리지 않는 투자 원칙과 방어 전략을 차근차근 쌓아 올려야 합니다. 오늘 내용이 당신의 시야를 넓혀주었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과 공유하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당장의 일희일비보다 훨씬 더 긴 호흡으로 이 거대한 머니 게임을 함께 준비해 나간다면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거대하고 냉혹한 판 속에서 단순한 소비자로 남지 않고 진짜 투자자로 성장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자본주의 시스템은 당신이 잠든 사이에도 쉬지 않고 돌아가며 준비되지 않은 자의 불을 조용히 이전해 갑니다. 하지만 눈을 뜨고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지켜보는 사람에게는 그 무엇보다 강력하고 안전한 부의 증식 도구가 됩니다. 내일 아침 뉴스를 볼 때는 헤드라인 뒤에 숨겨진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려는 날카로운 시선을 반드시 가져보십시오. 공포에 질려 도망치거나 탐욕에 눈이 멀어 덤비지 않고 차가운 이성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생존의 열쇠입니다. 우리가 걷고 있는 2026년의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위험하지만 동시에 기회로 가득 찬 모순의 시간입니다.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것은 정부나 은행이 아니라 오직 깨어있는 당신 자신의 지성뿐임을 명심하십시오. 이 영상이 끝난 후에도 스스로 차트를 보고 뉴스를 검색하며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당신의 모습이 변화의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시장의 소음 속에 가려진 진짜 신호들을 찾아내어 깨어있는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현명한 투자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부디 흔들리지 않는 투자를 이어가시길 기원합니다.